네, 국내외 이슈와 함께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최성빈의 바이앤바이.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도 좋은 분위기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주말 동안 작은 부분이지만 합의에 이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QE4 양적 완화, 네 번째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물론 뭐 페드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에 600억 불씩 이게 사겠다는, 매입하겠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스몰딜 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아시다시피 곡물을 대량 구매한다는 것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15일 있을 관세율 인상을 유예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국면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한 번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단계별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봅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이제 경기 지표 등을 포함해서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낮게 나왔다는 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와 식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중고차 가격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도 빠져서 물가 상승률은 0%에 그쳤습니다.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맨 오른쪽에 있죠. 9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구인율입니다. 구인율이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예, 이게 구인율인데 사실은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는 못 보셨을 차트인데 이 구인율하고 S&P 500 지수 검은 선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인율이 파란색 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구인율이 이제 고동색 선이죠. 파란색 안에 약간 숨겨져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있는데 이제 구인율은 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시장이 궤를 같이 합니다. S&P 500 지수와 거의 뭐 상관계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6년에 이제 유가 급락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쇼크가 왔을 때 일자리 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지금 그 기울기를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 지난 4일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3.7에서 3.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1969년 12월 이후로 50년 만에 이제 최저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완전 고용의 의미인데 이 표를 보시면 실업률이 이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인율이라는 것은 실업률에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뭐 실업률이 좀 더 빠지기 어렵다, 더 좋아지기 어렵다, 3.5%로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르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는 조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콘센서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애플이 전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4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이 반도체 업황은 우리나라 경기와 동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뉴스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둔화가 됐고 고용률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의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4차 양적 완화가 네.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첫째 이제 낮은 물가와 정점을 찍은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12월에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4분기를 최저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EPS 순이익도 사실은 10월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2월에 다가오는 그 항상 우리가 이제 겪는 그 양도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 문제로 자주 흔들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 비중을 한 70% 정도 가져가시고 네. 12월이 오면 사실은 조정이 조금 온다면 그거에 이제 뭐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더 주식을 매수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좀 전략적으로는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미중 간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의 환경이 좀 좋아진다면 12월에는 왜 조정이 올까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양도세 문제. 네. 양도세 문제로 사실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그래요? 것이고요. 항상 네. 이제 12월에는 조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조정은 사실 일시적인 조정일 수가 있고 네, 조정이 작년 온다면 12월에도 엄청난 조정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서 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조금 모아 나가서 주식 비중 자체를 좀 늘려 나가는 기회를 삼는 것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내년 1분기를 대비하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한 60에서 70% 비중을 갖고 계시다가 12월에 조정이 왔을 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한 80에서 90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 뭐 아침부터도 좀 으슬으슬 좀 추웠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예,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번 가을 겨울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지 벌써부터 뭐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상하 프론텍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 26,000원입니다. 네, 자 상하 프론테크 매수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첫 화면으로 번째는 나가고 있네요. 네네. 네. 3분기 예상 실적, 뭐 4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이 사실은 회사의 대박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포인트 두 개를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상하 네. 프론텍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백화점 같은 분위기도 좀 있는데 그래요? 2차 전지 네. 소재하고 있죠. 네. OLED 장비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멤브레인 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3억이 나왔는데 그게 전분기 대비 100% 성장한 겁니다. 3분기부터 사실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이 조금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추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좋은 실적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 4분기 내년으로 건너가면서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멤브레인 필터 비즈니스가 상당히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데 그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사는 사실 멤브레인 관련된 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그래요? 회사입니다. 네. 그 기술을 이제 올레드, LCD, 카세트, 뭐 사실은 공기청정기, 멤브레인 필터 이런 전기차 부품 등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아주 뭐 환상적인 실적을 냈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뭐 ESS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건 동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올레드 카세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쪽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올레드 쪽의 투자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3분기로 들어서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2차 전지 관련 매출 회복을 전망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 전기차 대량 생산 시기가 임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일 겁니다. 내일 모레는 또 볼보에서 최초의 그 전기차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실질적으로 10월, 11월, 12월 걸쳐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아마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사업부도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했지만 다른 부분, OLED 부분에서 좀 투자가 확대되면서 덩달아 수혜를 잇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하프론테크의 실적도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좀 멤브레인에 대한 좀 대박이다 이런 표현까지 주셨는데 네네.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어떤 점만 갖고 계세요? 사실은 기술력이 네.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업체는 기술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좀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동사의 멤브레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EPTFE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 소재인 불소 수지 제품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좀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필터 시장은 한 10조 원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네. 이제 고아텍스라고 이제 유명한 이 멤브레인 만드는 회사와 도널슨, 뭐 알스트롬 뭉쇼하고 이제 경쟁 구조입니다. 현재는 뭐 1번하고 2번 그림을 보시듯이 유리 섬유 필터하고 부직포 필터가 대부분이나 미세먼지 소각장애, 뭐 고온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동차 환경 문제도 강화되면서 고효율 여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필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초미세먼지가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그걸 드리는 걸러낼 겁니다. 수 있는 필터를 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글로벌 소재 기업인 이 알스트롬 뭉쇼라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130억의 매출 계약을 이미 했고요. 네. 뭐 아마 제 생각엔 7월이나 8월부터 이미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필터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실적대로 괜찮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조정이 된 주가 상태에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상하프론테크를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 쉽게 말해서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요즘에는 그냥 미세먼지도 아니고 초미세먼지가 네. 유행을 하는데 상하프론테크의 이런 멤브레인 필터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제작을 네네. 하기 때문에 향후 가을 겨울에 더욱더 수혜를 많이 입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효성과 모멘텀 점수도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때 뭐 매수를 하고 그러면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낸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고요.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성은 만점, 그다음에 모멘텀은 4점. 그래서 평균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상하프론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좀 투자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겨울 수혜주를 또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관련주 오늘 상하프론테크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